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이 가업승계 자본화 전략, 이 가업승계 자본화 전략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업승계를 위한 이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업승계 제도는 제가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요점만 이제 간단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문, 상담, 실행을 다 세무사들이 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와 이제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될 세금은 늘어날 수도 이제 줄어들 수도 있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와 가족분이 49% 그리고 임직원이 51%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가업승계 징여특례에 해당이 될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제 특수관계인 주식이 이제 50%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이사와 가족은 양도소득세법상 이제 특수관계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징여특례의 특수관계인은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이럴 경우 여기는 임직원도 다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관계자 지분이 이제 100%죠.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 징여특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업승계 이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징여특례, 이거는 이제 살아 있을 때 대표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하는 거죠. 징여특례는 중소 이제 중견기업이 가능하고 이제 징여재산은 이제 주식이거나 이제 출자 지분 뭐 이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이제 법인 사업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징여특례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인을 이제 그 주식으로 이 개인 사업자를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포괄 양수도 합니다. 사실 이때 이 포괄 양수를 할 때 모든 자산이 다 넘어가야 이 업력이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놔두고 나머지 자산만 이렇게 법인으로 이제 포괄 양수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업력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징여세 과세 특례. 이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는 징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이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증자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10년이 안 된 주식도 이 가업승계 요건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업승계라는 거는 뭐 우리가 요건만 맞춰서 이제 딱딱 맞춰 들어가면 이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전문 이제 세무사,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랑 이제 상담하셔야 모든 혜택을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업자산이라는 거는 주식 등, 자, 이거는 이제 주식과 이제 출자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징여자 요건은 이제 60세 이상,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서 가업에 경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경영이라는 거는 꼭 대표이사로 또 꼭 뭐 법인에 이제 등재된 임원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경영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자 요건. 수중자 요건은 이제 만 18세 이상 이제 거주자가 가능한 거죠. 이건 또 2인 이상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우리가 그 징여를 하면 뭐 5천만 원까지 성년인 자녀에게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징여해도 그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성년은 이제 만 20세 이상이고
우리 가업승계 징역 특례에 대한 이제 성년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중자, 징역받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은 뭐 다들 아시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이사로 꼭 취임을 함에 있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되어야 하냐, 이거는 꼭 등재되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드리지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 임원은 이제 상증세법상 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에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는 안 돼 있지만 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 또 명함에 뭐 영업이사 이렇게 파고 이제 활동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요건 이제 법인세법상 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요 부분도 좀 가름하셔서 적용해야 누구까지 뭐 퇴직금을 2배, 3배 줄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00억까지입니다. 5억은 공제하고 5억 이후에 이제 30억까지는 이제 10%, 그리고 또 나머지는 20%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 한도로 가업승계 징역 특례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과세 특례 신청은 이건 반드시 이제 특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징여 신고할 때 그 양식이 틀립니다. 과세 특례 양식과 그냥 일반 징여 양식은 틀립니다. 그리고 징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되죠. 만일 우리가 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도 모르고 그냥 일반 징여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취소가 안 되죠. 물론 이제 3개월 이내 취소는 가능하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난다면 이제 취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여 신고할 때도 좀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는 이제 7년이죠. 이게 바뀌었죠. 최근에 10년에서 이제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 기업이 휴업 또는 이제 폐업하는 경우, 또 징여받은 자가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게 아주 중요한데, 수중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 다른 특수 관계자들이 지분을 처분해서 이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징여세를 다시 과세하죠.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징여 시점을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징여 특례를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우상향된다는 이제 전제하에 쌀 때 지금 이제 징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이제 합산 신고하지만 어떻든 간에 쌀 때 우리가 이제 징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사실 타이밍을 잡는 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제일 낮았다고 생각됐는데 코로나 등 이제 이런 뭐 이게 생겨서 주식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거는 이 피상속인,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입법 발의를 하죠. 가업승계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 뭐, 그 중에는 공제 금액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이제 법인의 규제하는 뭐 법인의 요건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또 업종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입법 발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또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자산이 5천억 미만인 법인들만 지금 가능하죠. 그리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이 가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경영했다, 그럴 경우는 최대 이제 5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자, 가업상속공제에 의한 이제 가업상속 상당 자산 가액이라는 게 뭐냐? 이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이 가업승계 주식징여 특례는 이게 법인만 가능하지만 이제 상속공제는 개인도 가능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서 사업용 부채 상당액을 뺀 그 나머지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액이라고 하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가격이죠. 우리 회사의 총 자산에서 사업무관 자산을 뺀 그 나머지 그 주식의 가액을 법인의 가업상속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무관 자산이라는 거는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또 임대용 부동산, 그리고 이제 대여금, 가지급금. 우리가 이제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을 할 때 이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없애야 나중에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승계를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쉽게 가기 위해서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과다보유 현금, 이것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주식. 만일에 우리 회사가 우리 자회사의 주식,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의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건 사업무관 자산이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우리 회사의 업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무관 자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사랑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죠. 이거 사후관리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가업상속공제도 이제 7년이죠. 그리고 해당 이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돼도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고용유지 요건도 이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법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머릿수로 했는데 지금은 머릿수와 총 임금액, 이걸 두 가지 중 이제 하나만 이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되죠. 자, 이게 어떤 게 있냐?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그 가업상속공제 받은 그 토지가 그 무슨 뭐 수용됐다, 뭐 이럴 경우도 이 추징에서 배제되고, 두 번째는 이 가업승계 재산을 회사에 이제 국가에 이제 헌납했다, 이럴 경우도 이제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이제 사망한 경우, 이때도 이제 추징에서 제외되죠. 자,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규정, 이것도 이제 2019년도 이전 것들은 뭐 7년에서 8년,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이 추징률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단일하게 이제 두 가지로 바뀌었죠. 5년 미만은 이제 100%, 5년에서 7년은 80%.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바뀐 이유가 이제 락앤락이죠. 이제 락앤락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징을 하게 되면 추징세액을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세 곱하기 적정 이자율, 그래서 지금은 1.2%죠. 요거는 이제 작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1.8%였죠. 그 전에는 2.2%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낼 때 이자 상당액을 이제 추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자진 신고하고 이제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이걸 양도할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2014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이분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2023년도에 이 주식을 팔 때 만일 내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제 100억에 받았다. 근데 이제 120억에 이제 팔 경우 나의 취득 원가는 이제 100억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상속세를 낸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법이 이제 항상 이제 뒤따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아버지가 이룬 자본이득, 만일 아버지가 액면가 이제 1억짜리 회사를 100억에 가압상속공제를 해주고 그 아들이 이제 120억에 이제 팔았다 이럴 경우 2014년도 이후 가압상속공제분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를 이제 1억으로 봅니다. 그래서 119억 모두에 대해서 다 양도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압상속공제라는 거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이건 그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산가치를 따졌을 때는 이건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그 가압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양도할 경우, 이 양도가액이 이제 120억이고,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설립했을 때 이제 자본금이 1억짜리다. 이럴 경우 이제 상속세는 안 냈지만 이 양도세를 한 26억 정도로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상속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 취득가가 이제 100억이다. 이럴 경우 이제 양도가액이 120억이면 이제 2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20%의 세율로 이제 적용하고 있죠. 22%.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억이 넘으면 이제 27.5%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이게 비교해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 옛날 자료로 근거해서 이제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가압상속공제를 꼭 받아야 되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이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면 이제 그 당시 세금은 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금을 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가압상속공제 자본화 전략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